앞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대형 호재를 힘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만 배 가까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시장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영상에 태양관련주 얘기해 주셨는데 급등하더라고요. 뭐 SDN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끝판왕, 실질적인 좀 핵심 수혜주이면서 대장주가 될 수 있으면서 태양광 이후로 충분히 급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실 이 주식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쭉쭉쭉쭉쭉 상승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딱 얘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게끔 잡아 끌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입장에서는 앞을 가로막았었던 장애물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대형 호재를 힘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워낙 사실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던 수소입니다. 수소. 암소, 수소 아니고요. 수소, H2. 수소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소를 왜 주목을 해야 되고 투자 포인트를 뭐며 주요 대장주는 또 무엇인지 한번 뚜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수소를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왜 why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야 신재생 에너지 진짜 중요하구나, 괜히 수빈쌤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다 아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풍력, 원자력에 대한 설비 투자와 함께 여기에 대한 생산,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근데 사실 태양광, 풍력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이 없을 때는요, 바람이 안 불 때는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한다. 결국에는 그렇게 얻어졌었던 전기 에너지를 일정한 에너지로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써야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뭘로 저장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수소인 겁니다. 결국에는 신재생의 끝판왕은 수소다.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원자력을 하든 결국에는 수소로 와야 된다. 자, 이렇게 수소가 사실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수소를 우리가 쉽사리 사용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수소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여전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의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이 수소에 대한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기존에 쓰던 에너지원의 가격이 확 뛰어오르다 보니까 웬걸? 갑자기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야, 이제는 수소를 투자를 더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왜? 다른 애들에 비해 싸졌으니까. 최근에 유럽이랑 중국이 이 수소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확 키워줬습니다. 특히 유럽은 5월에 뭘 발표했냐면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발표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수소 생산과 수입 원 확보를 천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수소를 우리가 최대한 수입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또 3월에 주요 6개 산업 중에 하나로 수소를 딱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수소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육성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발목을 붙잡았었던 게 풀렸다 그랬죠. 이게 정말 대형 호재가 터진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소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사실 기존 이제 문정부 때부터 수소 육성 정책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줬어요. 수소를 이제는 신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규모 자금을 여기다 막 투입하고 대기업들한테도 수소를 웬만하면은 투자를 해라, 기술 육성해라 라고 이제 막 압박을 걸어 넣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막상 수소법이라는 게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야, 그래서 수소가 뭘 수소로 정의를 할 건데, 청정수소 어떤 거를 수소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라는 방향성에 대한 제기가 안 됐었던 거죠. 기존에 여야가 이 수소에 대한 법안에 의해서 갈등을 빚었었어요. 자, 그때 당시 여당은 뭐예요? 아무래도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소를 만드는데 굳이 원자력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해야 되냐? 얘는 빼. 근데 야당은 뭐예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원전 대강국인데 원전을 어떻게 빼, 포함시켜야지 하면서 원전을 포함시키니 마니에 대한 논란이 계속 벌어졌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수소를 딱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목을 붙잡힌 거죠.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서 어때요? 결국 야당이 집권을 하기 때문에 야 앞으로 탈원전 무슨 소리야, 원전 포함시켜 라는 식으로 이제 집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국회에서 이 수소법이 본회 통과가 됐습니다. 짝짝짝. 그러면 드디어 이제 뭐예요? 방향성이 생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나도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비전이 생겨버린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더욱더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어줄 수 있을 만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던 거를 딱 풀어내니까 딱 이렇게 우직한 길이 우리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방향성은 애초에 확고했었는데 장애물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속도가 확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와, 그럼 수소 관련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기대하셔야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뭐예요? 수소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떠한 흐름까지 나오냐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민간 수소 기업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펀드까지 여기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죠. 실제로 이 펀드로 인해서 2030년까지 43조가 투자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야 앞으로는 수소 개발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수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 즉 수전의 기술로 만들어내는 수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탄소 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 시나리오상 2050년까지 20년 대비해서 수전의 설비를 약 1만 배 가까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정말 이 수전의 설비에 대한 성장 전망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한 수전의 설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우리는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즉 그린 수소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기 위한 수전의 설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할 건데 우리 큐피드님 혹시 수소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수소차예요. 수소차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소하면 수소차를 직접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차,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소 시장이 2차 전지 시장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2차 전지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쭉쭉쭉쭉쭉 상승해주면서 많게 올라가는 것들은 10배 이상 올랐는데 수소는 오히려 더 크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차 전지, 이 전기차 배터리는 어느 정도 전기차라는 요 한정되어 있는, 국한되어 있는 시장을 보고 가는 거지만 수소는 달라요. 수소차가 요만하다면 더 큰 시장이 커집니다. 수소가 연료전지로 인해서 발전 건물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UAM, 항공, 배 이런 데까지 다 이제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소차 요 시장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커져서 2차 전지는 너까지 게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면 각 분야에 결국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들어가요. 수소 연료 전지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해가지고 물을 배출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건물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항공, 배 이런 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결국엔 수소 중에서도 끝판왕은 누구냐? 수소 연료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어떤 기업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느냐? 결국에는 이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핵심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대표적이냐면 세계 1위의 발전용 연료 전지 업체인 블룸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수전의 장치를 심지어 상용화할 것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1, 2번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갖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이느냐? 국내 1위
발전용 연료전지 업체인 두산퓨얼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얘는 사실 상반기에 실적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수주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해외 수출에 대한 물꼬를 최근에 또 터가지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더 발을 뻗어나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점차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두산퓨얼셀도 한번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퓨얼셀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국내 유일하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이랑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또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또 시총이 작아요. 두산퓨얼셀에 비해서. 저번에 우리가 태양광 얘기를 할 때 대장주, 부대장주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자금이 많지가 않은, 돈의 힘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좀 강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SDN이랑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렸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장주, 부대장주 10% 20% 올 때 얘네 중소형주는 30% 40% 올랐어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S퓨얼셀과 같은 기업에 좀 기회가 찾아올 것 같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좀 더 좋을 거지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기업으로는 비나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수소 연료전지 소재 및 부품 사업을 하면서 연료전지 스택의 부품 촉매 지지체, 그 다음에 MEA와 같은 것들을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수소라는 게 분명히 이제 저장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수소가 굉장히 또 다루기 어려운 물질이기도 해요. 또 폭발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디에 보관을 하는지 폭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폭발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그래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수소 저장 탱크입니다. 수소를 탱크 안에다가 보관해서 할 수 있게끔 이 탱크를 만든 업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수송용 수소 저장 탱크 업체이면서 기존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소차를 만드는 현대차의 넥소의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매출은 대부분 현대차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최근에 사실 이 넥소 판매량이 좀 저조했었기 때문에 관련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요 넥소의 판매량이 회복 중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뿐만 아니라 이제 상용차용 탱크 시장이 또 확대가 되고 해외 진출도 가시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얘 또한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다 싶은 기업이었고요. 근데 수소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소차 타다가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수소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수소 관련주가 가고 싶어도 이런 투심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하는 흐름도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수소 자체적으로 폭발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때문에 기존에 폭발을 좀 했냐면, 수소를 담아놓을 이 탱크를 기존에는 금속 소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금속 소재가 계속 수소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마찰로 인한 폭발이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다 인지를 하고 기술 개발로 인해서 금속이 아닌 다른 더 강하고 탄탄한 소재로 만들었기에 이제는 거의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상황이 지금 놓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소재가 뭐예요? 그 소재가 탄소 섬유라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일본에서 대부분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의 효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국내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 탱크 제작에 꼭 필요한 이제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탄소 섬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 수소 시장이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상용화가 되진 않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 섬유가 공장을 100%를 가동을 돌려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만들어내는 족족 돈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 우리가 또 수소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주목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사실 우리 부자TV에서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올해 상반기에도 수소 진짜 좋다, 보셔라 너무나 많이 떠들어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잡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계기로 한 번 더 수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한 거니까요. 특히나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수소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 이제 발목을 붙잡았었던 장애물이 걷어졌으니까 기존에 이제 잡으셨던 분들도 좀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금 좀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한 내용,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은 기존에 이제 리포티지 시간들에서 많이 다뤄드렸
드렸으니까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통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실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명확한 투자의 방향성이 보이는 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곤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데 산업과 기업의 방향성은 좀 더 확실하다? 그러면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떠돌고 있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 포기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어려우니까 주식 투자 안 해, 이게 아니라 힘든 시장이지만 조금 더 내가 확신을 갖고 좀 응축해서 좁은 길이라도 가면 좋겠다 라는 부분의 길을 하나둘씩 한번 찾아보셔서 남들이 어렵고 포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하시는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또 이겨내 보자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행복 되세요. 뿅.